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손해가 생기면 이걸 전부 점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절대 지들이 손해 1도 안 보려고 해요. 또 한 번은 그때 당시 점주들이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저 점주님 다른 분들 선동하지 마시고 좀 당분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데 방배점 점주 조져버리라고 시켰대 그때. 그러니까 제가 순진한 점주들 선동해서 시위하려고 했으니까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자꾸 저한테 댓글로 백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저한테 이런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감히 누가 어떤 애 저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종원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점주를 4년 넘게 했었으니까 나름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백종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는 질문들이 많으셔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 전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진짜 그 극악무도한 인간이 아닌 이상 누구든지 간에 그게 색이 짙든 여든 간에 회색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검은 사람도 없고 완전하게 백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눈에서 그 사람이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과도하게 숭배하고 신성하게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내 눈에 검게 보인다고 해서 너무 너 잘 걸렸다 아주 그냥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이 악물고 막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망스러운 부분부터 해서 법적인 문제를 어긴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그동안 그 사람이 보여줬던 의도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세계 어느 나라의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 배경 지식 같은 건 정말 상당하거든요. 또 요즘에 쇼츠를 보면은 골목 식당 할 당시의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리는데 보면은 정말 무례하기도 하고 아나무인적인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식당을 할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의 주인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 했던 뼈 때리는 조언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들이었고, 꼭 식당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배울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또 요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엄두가 안 나는 일반인들에게도 누구나 쉽게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해주고 즐길 수 있게 해준 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 사람이 많은 대중들이 요리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어요. 셰프는 아니지만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연구하는 분으로서 뭐 엄청난 퀄리티는 아니지만은 대중적인 입맛을 맞추는 그런 포지션으로 남았다면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요리 경연까지 나와서 엄청난 셰프들을 심사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가로서의 감각이나 방송인으로서의 능력은 훌륭하지만 또 더본코리아도 상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긴 인기로 인한 과도한 사업 확장에서 오는 부작용까지는 모두 커버하기에는 좀 작은 그릇이 아니었나. 그리고 주식을 상장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많이 벌면서 점점 사람이 돈 욕심이 커지면서 하면 안 될 행동들까지 하고 점점 흑화된 게 아니었나.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대중들도 너무 그렇게 죽어라고 좀 까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점주들이나 골목 식당에서 나와서 피해본 분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보상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으면 처벌받고 그런 거를 지켜보는 건 좋은데, 과거의 모든 예능 영상에서 나왔던 영상들을 쇼츠로 막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마구잡이 올려서 막 조리돌림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 백종원님 채널에 안성재 셰프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백종원님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나는 미슐랭 별로 안 좋아해 하면서 약간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흑백요리사가 끝나고 한창 인기가 좋을 때라서 그 댓글들 보면은 둘이 정말 친한가 보다, 저런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하네, 와 저런 이야기도 백종원이 하니까 밉지 않다, 두 분의 만남 자체가 힐링이다, 막 칭찬이 일색이었는데, 요즘에 딱 논란 터지니까 거기에 댓글들 보세요. 역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다, 저게 인간이냐, 막 인성보소 관상보소 하면서 엄청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게 보이면 한없이 모든 게 좋게 보이고 미운 털 박히면 뭘 해도 미워 보인다니까요. 지금부터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명과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더본코리아 본사와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전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본코리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실제로 점주하면서 겪었던 화가 났던 점들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마다의 시스템은 다르지만 형식은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까는 게 아니에요. 이삭토스트 대표님 같은 가맹비가 없는 경영 철학과 좋은 복지 제도를 가진 좋은 회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정말 점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좋은 철학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몸담고 있었던 라는 회사는 솔직히 진짜 진짜 양아치 같은 회사였어요. 양아치 같다는 말도 정말 순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FC로 근무했던 본사 직원 중에서 지금 연락하는 분이 계신데, 퇴직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사과까지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본사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정확히 말하면 그 윗대가리들의 점주들이 향한 마인드가 양아치니까 그 밑에 본사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야 하니까 같이 양아치 같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항상 점주들에게 말로는 공생하자, 같이 잘 살자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손해가 생기면 이걸 전부 점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절대 지들이 손해 1도 안 보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 전화방 만들어서 미팅하는데, 그때 FC들이나 지역장들이 매출 안 나오는 점포가 있으면 그냥 생지랄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왜 매출이 안 나올까,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가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주들만 잡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면은 점포 찾아와서 그냥 온갖 트집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사실 점포라는 게, 특히 마트 같은 경우는 트집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마트에서 가장 관건은 폐기 관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삼겹살 한 팩에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걸 고객이 와서 10,000원 주고 사가는 게 가장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마진을 점주가 챙겨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안 팔려서 보통 유통기한 이틀 전에 30% 할인치거든요. 7,000원에 팔다가 근데 하루 전에도 안 팔리면 50%까지 5,000원까지도 팔다가 근데 그래도 안 팔리면 당일날 70에서 80% 할인쳐서 2,000원에라도 팝니다. 자, 왜냐면 마지막 날까지 안 팔리면 그게 폐기가 되고 그 만원에 대한 릴리스를 오로지 점주인 내가 가지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를 할인하는 순간부터 점주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 관리를 한다는 건 무리하지 않는 발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매출의 추이를 보면서 만약에 삼겹살이 우리 점포에서는 하루에 3개밖에 안 나간다면 하루에 발주를 3개 넣는 건데 이런 타이트한 발주를 본사에서 엄청 싫어합니다. 본사의 논리는 이거예요. 매장 매대에 물건들이 풍성하게 쌓여 있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사간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당연히 물건이 조금 있는 매장보다는 풍성하게 있는 점포가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더 사갈 마음이 생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안 팔려버리면은 그 손해는 점주들이 다 지는 건데. 그래서 점주들은 판매 추이에 맞게 발주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이걸 엄청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아니 오늘 왜 삼겹살 3개밖에 안 넣었어요? 10개 넣으시죠? 10개는 너무 무리다 하면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발주를 넣으셔야지. 제가 10개 넣습니다 하고 지가 10개 넣어버려요 그냥. 왜냐면 발주를 많이 시켜야 본사에서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를 점포에서 공격적으로 발주 안 해서 풍성하게 안 쌓아놓으니까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해서 말대로 발주를 풍성하게 해서 진행을 해놓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팔려 그러면 또 전부 할인 쳐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누구만 손해야? 점주만 손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팔리면 또 점주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점주들이 적극적으로 안 팔아서 그렇대. 제가 지금 정말 작은 예시 하나 든 건데요. 매사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처음에 가맹 계약을 할 때 거기에 예측이 되는 일 매출을 분석해줘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 그 정도의 매출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점주만 갈구는 거예요. 물론 진짜 가끔씩 본사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좀 게으른 성격의 이상한 점주들도 있긴 있어요. 가끔씩. 하지만 95% 이상의 점주들은 자기가 모은 돈을 전부 투자해서 사활 걸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마트의 매출이라는 게 점주의 역량보다는 주변 상권과 몫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점주들만 족치는 거야. 또 한 번은 그때 당시 점주들이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물류 창고가 화재가 나서 거의 2주 동안인가 물류가 아예 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주 내내 신선 코너 쪽이 아예 매대가 텅텅 빈 거야 그냥.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아예 팔 게 없으니까. 근데 매출 조금만 안 나오면 지랄하던 놈들이 뭐 어떤 사과나 후속 조치 그런 게 말 한마디가 없어. 그냥 일기FC만 점포 방문해서 아이고 점주님 힘내세요. 빨리 복구할 거예요. 그리고 끝이야.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 무슨 본사 차원에서 점포들 방문해서 점주들 위로해준다든가 뭐 피해받은 거 보상해준다든가 그런 조치가 1도 없어요. 그때 제가 진짜 열받아서 점주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우리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다 같이 본사 앞에 찾아가서 시위하자.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음 맞는 점주분들 모아놓고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짜놨는데 근데 그때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새어나갔는지 다음날 바로 지역장에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니 그런 사과 필요 없고요. 우리 점주들이 그동안 물류 못 받아서 피해본 거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장이라는 놈이 한다는 말이 진정하시고요. 지금 점주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사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저희가 힘들 때 같이 기대고 공생하는 관계이지 지금 이렇게 막 싸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 그래요. 저 점주님 다른 분들 선동하지 마시고 좀 당분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데 한마디로 보상은 없고 점주들 선동하지 마라 그 얘기야. 결국 나중에 물류 공장이 복구가 되고 정상화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본사에서 우리 점포를 이잡듯이 잡는 거야 그냥.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퇴직한 FC가 해준 얘기예요. 방배점 점주 조져버리라고 시켰대 그때. 그러니까 제가 순진한 점주들 선동해서 시위하려고 했으니까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악독한 놈들이냐면 그때 점포를 운영할 때 각각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점포의 크기에 따라서 캐셔는 몇 명 고용해야 되고 오전 알바 오후 알바 한 명씩 써야 하고 부점장이 있어야 하고 배송기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매달 너무 남는 게 없으니까 아낄 수 있는 게 인건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전 알바 한 명 정리하고 그 대신에 제가 몸을 완전 갈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지역장에 점포 돌고 있었는데 오전 남직원이 안 보이네요 하길래 지금 점포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한 명 정리했다라고 하니까 막 화내더니 아니 그러면 그동안 오전 남직원이 없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동안 직원을 쓴 거였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오전 남직원이 있으면 제 몸은 편하죠. 근데 그 인건비를 아끼려고 제가 오전에도 일하고 마감까지 있는 거잖아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오전 남직원이 없이도 일할 수 있었던 건데 안 되겠네 하면서 본사에 전화하더니 여기 방배점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 있지? 그거 깎아 하고 그냥 끄고 가. 또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달에 인건비 지원해주는 돈 깎아서 정산했어요. 아니 정말로 본사가 점주들 생각하고 공생관계라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점주가 직원 한 명을 안 쓰면서까지 인건비를 아끼려고 했다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면서 공감해주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바로 계약 해지 신청하고 4년 만에 점포 정리한 거죠. 이 영상 보고 저 좀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은 진짜 일부의 이야기만 한 건데 그동안 본사에서 점주들에게 했던 양아치 짓거리들 다 말해버리게 그냥. 걔네들의 무적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점주의 문제다. 기승전
점주 문제. 그러니까 지들은 잘못한 거 1도 없고 오로지 전부 점주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제 주변에서 다른 큰 회사의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점주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저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점주들에게만 책임 전가하고 지들은 손에 1도 안 보려고 하는 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트를 했었지만 식당 프랜차이즈의 점포들의 문제를 보면은 일단 메뉴 가격에 결정권이 없죠. 또 배달앱의 수수료가 20%가 넘어도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려요. 또 왜냐면 본사가 정한 가격대로만 팔아야 하거든요. 또 그리고 원재료 강제 공급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식재료 마트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감자를 본사 통해서 8,000원에 사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이유는 맛, 유지, 품질 관리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상은 본사 수익 구조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광고비 분담의 불공정. 또 TV 광고 하나도 점주들이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광고는 본사 브랜딩용이야. 그 광고가 내 가게 매출이랑 직결되느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작해서 1년 만에 철수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사업이든 시작 전에 제대로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빌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본사의 시스템이 나한테 맞는 건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시고요. 예전에 백종원 님이 성시경 씨와 방송하면서 은연중에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창업시켜버리는 거야, 그 말인데 사실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농축되어 있어요. 진짜 프랜차이즈 양아치 본사는 창업시켜버리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포 하나 오픈하는 순간부터 지들은 손에 1도 안 보거든. 근데 이건 나중에 FC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본사에 프랜차이즈 할 점주를 직접 데려오고 계약까지 하게 되면요, 커미션 먹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는 정말 친절해요. 그러니까 매출 잘 나오는 점포의 예시를 보여주면서 봐라, 이 점주는 이 정도 가져간다, 온갖 희망 주면서 공생하자 어쩌네 하면서 가맹점 알아볼 때 그때 본사에서 했던 이야기는 마침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매출은 2배가 될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메리트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점포 2년 만에 아파트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마트가 2개가 들어왔고 또 그 맞은편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들어왔죠.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순진했던 거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계약한 저의 잘못이었죠.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증된 시스템과 브랜드의 인지도가 가장 크잖아요. 또 그리고 본사의 지원. 하지만 지원이라고 해서 다 진짜 지원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본사는 자기들 손해보는 행동 1도 안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보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계약하기 전에 가맹점포 피해 사례들을 공정히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고, 가장 좋은 건 실제 그 브랜드의 실제 점주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정말 대표의 마인드가 좋아서 실제로 모두 공생하는 브랜드도 있으니까 잘 한번 알아보고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뭐든지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시작하자.